지금부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심화편 출제 경향 분석 일제시대편 첫 번째 것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시대에 대해서 한능검에서 이제 물어보는 것은 이제 각 일제시대의 각 시기별 10년 단위로 보통 말할 때 1910년대의 일제의 통치, 아, 다시 또 거기서도 이제 경제 정책 이런 것도 좀 나눠서 알아보고요. 뭐 예를 들면 1910년대 무단 통치, 경제적으로는 뭐 회사령과 이제 토지조 사업. 20년대는 이제 유화적인 이제 문화 통치,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회사령 폐지와 그 다음에 어, 산미 증식 계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제가 이제 그 이른바 이제 민족 말살 정치기로 나가는 그 시기를 이제 보통 이제 뭐 1931년 만주 사변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시험 문제는 이제 중일 전쟁 이후 1937년 중일 전쟁 즉 만주에 의해서 중국 본토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38년에 이제 총동원령이 내려지면서 이제 전시 체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 이후 1937년 이후를 민족 말살 정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총동원령을 통해서 인적, 물적 수탈과 우리의 어떤 그 민족 말살, 이제 정체성을 없애고 전쟁에 동원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는 것을 이제 실시하게 되죠. 뭐 신사참배니 창씨개명이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 중일전쟁 이후 뭐 다 그러한 민족 말살기 그러한 것을 많이 물어본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항일 투쟁. 자, 1910년대 이제 비밀결사 형식의 두 단체가 있죠. 대한강복회와 임병찬의 독립의금부가 있죠. 각각 추구하는 바가 대한강복회는 공화 정책이고 독립의금부는 복벽주의, 대한제국의 재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 뭐 3.1운동하고 이제 세계 이제 대규모 시위가 있죠. 60만 세. 40회 45회는 60만 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3.1운동의 결과물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임시정부인데 임시정부의 헌법 변천 그리고 임시정부 위기를 가져왔던 국민대표회의 이런 거 그리고 임정의 이제 1940년 충칭 정착 이후 그러한 활동 광복군 뭐 이런 것까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이제 1960만 세 이후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신간의 음, 신간회가 이제 뭐 정우의 선언이라든지 조속민흥회 뭐 이런 것 관련된 거 알아두시고 같은 자매 단체로서 근우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산 장려 운동이 상당히 이제 자주 나오죠. 물산 장려 운동 이것이 한일 병합 이전에 이제 국채 보상 운동과 비교해서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소년 운동 어린이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무장 계열 그런 투쟁과 관련돼서는 이제 개인적 의거 형태인 의열투쟁 이제 의열단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또 의열단의 단장인 이 김원봉이 이끄는 뭐 조선 의용대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잘 연결해서 알아두고요. 또 하나의 이제 그 의열단과 쌍벽을 이루는 것이 김구가 이끄는 한인 애국단이 있죠. 여기에 소속이 된 이봉창, 윤봉길 의거. 그 다음에 한일 무장의 전성기, 봉오동, 천상리 대첩. 여기 이제 홍범도 장군이라든지 김자진 뭐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1930년대 한중 연합 작전이 있었죠. 이거 관련돼서 어, 이제 남만주 쪽에서는 이제 양세봉이 이끄는 이제 조선혁명군, 북만주 쪽에서는 이제 지청정이 이끄는 한국독립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조선의용대 김원봉의 조선의용대와 그다음에 한국광복군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 운동 관련해서는 이제 소작쟁이와 노동쟁이가 있는데 소작쟁이는 이제 암태도 토작쟁이가 유명하고 노동쟁이로서는 원산 총포합이 유명하죠. 자, 그다음에 해외 독립 기지 독립운동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북간도, 서간도라든지 연해주, 노령 연해주, 미주 요즘은 이제 미주도 자주 나오죠. 뭐 상해, 일본 등등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쪽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학 분야에서 민족주의 사학으로 유명한 박은식, 신채호라든지 사회경제사관, 유물사관과 관련된 백남은, 그 다음에 이제 조선언학 운동이라고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세 사람,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 이런 사람들 알아두시고요. 한글과 관련해서는 조선어학회, 그 이전에 조선어 연구회라든지 국문연구소 이런 활동을 잘 연결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종교와 관련된 거 이제 천도교, 대종교, 개신교 등등등인데 이제 항일 부장 투쟁과 직접적 관련이 많은 대종교 쪽이 좀 많이 출제가 된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밑줄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일제 정책으로 오는 것은, 자, 이 그림은 토지 조사 사업이 진행되던 이 시기. 자, 일제가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을 했었죠. 예. 1910년대 1918년까지 있었고요. 1912년 토지 조사령을 근거로 해서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제 시대 이 기간을 우리는 흔히 이제 그 무단 통치, 또는 이제 헌병 경찰 통치 그러죠. 아주 무자비한 경찰 통치고요. 이때의 대표적인 이제 그 악법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태형령, 조선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이 조선태형령 좀 알아두시고요. 뭐 즉결 처분이 가능했다는 거 등등등등, 뭐 이런 것 등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강압적인 통치였던 무단 통치가 1920년대는 이제 문화 통치로 유화적이지만 기만적 행위로 그러한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조사 사업과 함께 일제 이때 당시 경제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령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허가제죠. 우리의 기업을 설립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1910년대가 아니란 걸 알 수 있는데, 자, 국가총동원법 1938년 4월에 제정이 됐죠. 이걸 근거로 해서 인력과 물자를 수출했다. 이건 이제 1930년대 이후 민족말살 통치 관련돼 있고요. 자, 도평회, 부면 혐의회 등 이런 뭐 한국민들이 이제 그 뭐 지방 그런 통치에 참여할 수 있게 뭐 이런 자맹 그거를 이제 사기적으로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단 일대 협력하는 자들에게 이런 것 등을 하는데 뭐 자문기구이지 아무 힘도 없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그 문화통치 20년대 문화통치의 단면이 되겠고요. 재정금은 메가트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은 이건 이제 한일 병합 이전에 실시됐던 거고요. 자,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라는 게 이제 1936년에 이제 제정이 됐고요. 나중에 이제 5년 이제 4년 5년 4년 뒤에는 이제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아예 미리 예방적으로 구금을 시키는 것으로 이제 일제 총동원 체제에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다음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일제가 시행한 정책으로 오는 것은, 자, 여기 보면 문서가 사이토 마코토 문서인데 이 사이토 총독은 1920년대 문화 통치를 표방했던 대표적인 총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문화 통치는 유화적 통치를 하는데 친일인분들은 이렇게 띄워줘요. 그래서 이들에게 상당한 편의와 원조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지역 유지들 이런 것 등을 이제 일제 타협하는 자들이죠. 이들에게 이제 뭐 이런 특혜를 준다든 등등등, 이제 반항하는 자는 누르고 이제 침략하는 자는 이제 띄워주는 뭐 그러한 일제 1920년대 문화 통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죠. 한국인에 한해 적용이 되는 조선태형령은 이건 이제 1910년대 대표적인 통치를 했죠. 1912년에서 1920년까지 존속을 했었습니다. 자,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이 제정된 것이 1925년이니까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한 내 토지를 신고케 하는 토지조사령, 이 토지조사와 관련돼 있죠. 이게 1912년인가 1910년대 정치이고, 헌병대 사령관이 치안을 총괄하는 경부총감과 실시했다. 이건 한일 병합 직후에 일제의 통치가 헌병 경찰 통치라는 거. 그 다음에 회사령, 일제가 우리나라의 자유스러운 기업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서 허가제로 하는 거. 이게 1910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3번. 다음 문서가 작성된 당시에 실시된 일제 정책으로 온 것은 또 나오네요. 사이토 마코토. 이 사람 나오면은 1920년대 문화 통치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지방자치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시설 뭐 개선 뭐 이런 거 하고 교화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뭐 문화적인 대우를 해준다 뭐 그런 것인데 뭐 차별 대우도 뭐 좀 줄이고 그렇지만 이제 그 협력자들 조선인 소장층 중 유력자를 발탁해서 일제 협력하자들을 많이 띄워주는 것이죠. 자, 1920년대 일제 정책으로 맞는 것을 찾는 것인데, 자, 노동력 동원을 위해 국민 징용령을 시행했다. 징용, 징병, 이 강조라는 것은 다 민족 말살기, 중일전쟁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징용령이 이제 1940년에 이제 발표돼서 이제 노동 현장으로 끌고 왔고요. 자, 그다음에 한국인의 적용되는 조선태용령, 이 1912년 대표적인 1910년대에 그러한 악법이랬죠. 자, 삼미 증식계획 시작이 1920년부터 시작이 돼서 1910년대는 토지조사업, 1920년대는 삼미 증식계획.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독립운동 탄압을 위해서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 이게 이제 1936년이라고 그랬죠. 자,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는 회사령 제정, 이것도 1910년이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밑줄근 이 사건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 사진은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한 송기정 선수. 베를린 올림픽이 1936년에 있었죠. 자, 1936년 이후 그러면 뭐 그 다음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총동원 체제, 민족 말살 통치 기간, 이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죠. 일제에서 경성제국대학이 1924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23년에 관제가 마련되고 이제 그 다음에 설립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고등교육기관에 설립하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일제가 방해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고요. 신경향파 작가들이 카프를 개성했다. 이건 이제 이른바 그 사회주의 문학이라고 그러죠. 예, 이 신경향파들의 그 카프 동맹이 이제 1925년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나운교의 아리랑 꼭 알아두죠. 1926년. 그 다음에 근우회가 창립됐다. 신간이랑 똑같은 애랬죠. 똑같이 해체되고 1927년. 자, 다 틀렸죠. 그럼 정답은 5번이 되는데, 일제가 한국 학자들을 구속한 조선학교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42년이 되니까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해 사실은 것은, 자, 중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 막 두 번째 겨울을 났다. 이게 1937년이죠. 37년 7월에 시작했으니까 두 번째 겨울이니까 38년, 39년. 예. 그러니까 이제 민족 말살기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민족 말살기라는 것은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총동원 체제라고 해서 이제 전시 체제로서 인적 물적 수탈과 그다음에 황국 신민화 교육이라고 해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없애기 위한 그러한 조치들, 창씨 개명, 신사 참배 등등등등, 궁속요배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죠. 조선 농민 총동맹이 개성했다. 자, 우리 노동쟁이가 1924년에 노동자 농민의 어떤 공동의 그 조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조선 노농 총동맹인데, 이게 이제 3년 뒤에 각각 농민과 노동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1927년이에요. 그러니까 결성이 된 건가 1924년이 되겠죠. 자, 사회주의 세력이 정의의 선언을 발표해서 비타협적 민족 세력과는 제휴할 수 있다. 그래서 신간의 결성하고 연결이 되는 게 1926년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을 발표했다. 이게 이제 1941년 11월에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고요. 독립군 연합무대가 청산리 대첩이죠. 이게 1920년 10월에 있었죠. 그 다음에 일자 최대 노동쟁이 원산 총파업이 1929년에 있었으니까 다 틀린 것이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을 오는 것은 자 호적법에 적용을 받치던 어쩌고저쩌고 시민인 남자는 육군 병력에 복무하기를 지원하는 자는 할 수가 있다. 예, 육군 특별 지원병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938년에 있었습니다. 예, 이게 38년 2월에 있고 그 동년 이제 2개월 뒤에는 이제 총동원 체제가 되는 거니까 뭐 대략 1938년만 알더라도 중일전쟁 이후니까 이제 민족 말살기 이 시기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잘 모르더라도 이런 병력을 지원받고 이런다는 것은 전시체제로 나간다는 걸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신간의 간부로 활동하는 변호사. 신간회가 1927년에서 1931년까지 존속했었죠. 해당 안 되고 원산 총파업 1929년. 자, 부민간의 폭탄을 설치하는 대한애국청년단원. 자, 부민간 이 의열 투쟁은 일제 시대 가장 마지막 그런 대표적인 의열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45년 7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고요. 잡지 어린이 창간호를 준비하는 천도교 소년회원. 이게 이제 1923년에 천도교 소년회의 그런 활동이 있었죠. 어린이날도 나오고 조선불산 장려의 발기인대에 참여하는 기업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양에서 1920년에 결성이 됐고 전국적 조직으로는 1923년에 서울에서 또 조직이 되었죠. 다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교육영화 관련되어 있네요. 교과가 나오니까 근데 여기 보면 국민학교라는 말이 나와요. 국민학교의 교과는 어쩌고 저쩌고 국민학교에서는 그러니까 국민학교가 나오는 칙령이 있어요. 여기 바로 1941년에 천황 칙령이 있는데 이게 바로 기존의 이제 소학교 심상 소학교를 한국시민의 학교라는 이제 그 국민학교로 바뀌어가지고 1996년 김영삼 정부 때까지 계속 존속하였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잘 모르더라도 이제 국민학교다 뭐 이런 말이 나온 건 이게 전시체제와 관련됐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1941년 이후에 그런 모습인데요. 자, 원산청파업 1929년. 예. 그다음에 헌병경찰 태영. 예. 조선태영령이 1912년에서 1920년까지 존속했다고 그랬죠. 예, 1910년대 신간의 창립대 이게 1927년이죠. 광주학생운동 1929년이죠. 자, 여자 정신 근로령 여자들도 이제 노무 현장에 끌고 가는 것이죠. 이게 1944년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고 이 시기는 바로 이제 총동원 체제 이후 인적 물적 수탈, 뭐 징용, 징병, 여자는 뭐 여자 정신 근로령 등등등등등 근로보국대라든지 이런 것 등이 있고 뭐 물적 수탈에는 뭐 공출, 미국 공출, 금속 공출, 뭐 배급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추한이주법의 죄를 범하여 그러면 이제 치안이주법은 이미 나온 것이고 이게 1925년에 나왔고 근데 여기 보면은 검사에 청구하여 본인을 예방 구금한다. 그리고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은 이제 1936년에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경우도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제 구금시킨다는 것이죠. 자,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40년인지 41년인지 뭐 저도 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더라도 이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미리 이제 구금을 한다는 것은 이제 거의 전시체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보도록 하죠. 신간회가 창립이 되었다. 1927년이죠. 자, 조선의학회 사건이 1942년에 있었다고 앞서서 설명했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고요. 60만 세 순종인살이 1926년 정우의 선언도 같은 해에 있었죠. 1926년 11월에 윤봉길의 홍콩공원 의거 1932년 4월에 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밑줄근 이 시기에 해당 시행된 일제정책으로 오는 것은 자, 이 노무수첩은 노동자를 끌려간 것이죠. 자, 이 시기는 이제 그 강제 동원 시켰다는 소리죠. 이제 징용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징용령이 이제 1939년에 마련이 돼서 40년부터 이제 실시가 됐는데 잘 모르더라도 1940년 이후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 총동원 체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예, 강제로 끌고 갔으니까 노무수첩이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조선 태양령을 시행했다. 이게 1910년대랬죠. 조선행위만 적용되는 거 1920년까지. 회사령을 공포한 것은 1910년. 네. 1920년까지 존속을 했습니다. 폐지할 때까지.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이게 아까 제가 이제 1940년 또는 이제 41년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식민지 교육 방침을 정한 1차 조선 교육령이 1911년에 제정이 됐고 토지 사업이 실시하였다. 1910년부터 1918년, 191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토지조사령은 1912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참고로 여기서 이제 그 일제시대 조선교육령을 좀 알아보면은 1차가 1911년이고요. 핵심 내용은 식민지 철저한 차별 교육과 우미라 교육입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이제 그 얼마나 차별했냐면 초등학교는 보통학교가 일본 학생들은 6년인데 우리는 4년이에요. 그리고 실업계, 초등교육 이런 위주로 부려먹기 좋은 그런 적당한 교육만 시켰고요. 자, 2차는 이제 1922년인데 형식적으로나마 이제 문화통치 기간이기 때문에 그 차별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초등교육이 이제 보통학교가 4년에서 6년으로 그 다음에 고등교육이 가능하다고 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추진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3차부터는 이게 1938년이니까 중일전쟁 이후죠. 이제 일제가 노골적으로 이제 그 황국 신문화 교육 쪽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나온 것처럼 이제 1941년에 이제 국민학교에 관한 이제 천황 칙령이 있었고요. 4차가 1943년인데 이건 완전히 전시 교육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다음 10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이것은 총사령 박상진이 이끌던 뭐뭐뭐다. 박상진이 이끈 것이 바로 대한 광복회죠. 자, 1910년대는 숨막히는 일제 그 무단 통치 기간이죠. 공개적으로 항일 활동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비밀 결사 형식의 두 가지 조직이 있었는데 하나가 대한광복회고 1915년 7월에 결성이 됐고요. 또 하나가 임병찬, 최익현의 제자인 임병찬이 이끄는 독립의금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항일 아니 위정척사 그런 계열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이죠. 조금 보수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 단체는 이제 그 공화 정체를 추구했고 이것은 복벽주의 대한제국을 다시 이제 재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광복회는 이제 그 이제 친일파를 이제 처단하고 이제 친일 부호들로부터 이제 뜯어내죠 돈을. 그래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독립의금부는 조선 총독부에 이제 그 독립청원서를 이제 제출하려는 좀 약간 무모한 그런 시도를 했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도로 결성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3.1운동의 결과물이죠. 1912년 4월에 이제 출범을 했고요. 그 다음에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이것은 이제 여러 부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이제 주축이 됐죠. 거기에 뭐 최진동의 군무도독부라든지 안무의 뭐 대한국민이라든지 등등 여러 부대들이 이제 연합을 했었죠. 구미위원회를 설치하여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이거는 이제 임시정부와 관련이 된 것이죠. 임시정부 산하에 구미위원부가 있었죠. 그리고 중국과 함께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큰 전과를 이룬 것은 1930년도 한중연합작전했던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 혁명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밑줄금 만세 시위 운동에 대한 설명은 우선 만세 시위는 세 가지가 있죠. 뭐 크게 보면 두 가지고요. 3.1운동과 60만세, 그 다음에 광주 학생운동. 근데 이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 이 학살이 일어나고 뭐 그런 것은 3.1운동밖에 없습니다.
자, 3.1운동은 이제 온 민족이 다 일어난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종교계 주도로 이제 시위가 준비됐지만 뭐 학생들과 시민들 그리고 농촌 해외까지 이제 모든 민족이 다 일어난 것이고 그 결과물이 바로 다음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제 통치를 강압적인 무단 통치에서 뭐 유화적이지만 아무튼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독립운동에 자신감을 얻고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외의 어떤 민족 운동에 영향을 줬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오사 운동이라든지 인도의 뭐 반영 운동 등등등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죠. 사회주의 세력의 주도 아래 계획됐다. 3.1운동 당시는 아직 사회주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이고요. 사회주의가 이제 그 계획을 한 것은 이제 60만 세 때 사회주의 쪽과 그 다음에 학생 쪽, 뭐 종교에서는 천도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함께 이제 추진을 했었죠. 근데 사회주의 쪽은 발각이 되고 학생 쪽은 계속 잘 추진이 됐었죠. 순종 인상일 이것도 역시 60만 세 운동이고요. 3.1 운동은 고종의 인상일이 되겠습니다. 관련 있죠. 그다음에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전국에 확산이 된 것은 백정들의 차별을 철폐하려는 형평운동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1923년 진주에서의 조선 형평사를 창립을 계기로 해서 확산이 되었죠. 박상진이 주도한 대한광복회 이건 뭐 1915년에 결성이 됐다고 했었죠. 예, 이건 3.1운동 이전에 이제 발각이 돼서 해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2번 다음 선언서가 발표된 시기를 연필해서 이렇게 그는 것은 자, 본 국민대표회의는 자, 국민대표회의는 바로 임시정부와 관련되어 있고요. 자, 임시정부 수립 이후가 되겠고요. 이건 뭐 연도는 외워도 되죠. 1923년이고 뭐 그렇다면 뭐 쉽게 정답은 이제 가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국민대표회의가 이제 왜 개최가 됐느냐? 자, 임시정부가 상해에 이제 결성이 되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제 외교 노선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상해에 있지도 않고 이제 주로 미국 쪽에 있으면서 이제 당시 이제 국제연맹에 이제 조선을 이제 위임 통치, 유엔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에 맡기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일제 통치에 벗어나는 건 맞지만 우리 민족적 자존심이 허락하기가 좀 힘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연통제라 해서 국내를 연결하는 연락망을 통해서 군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발각이 돼서 임정부 재정도 어려워지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임시정부에서 이 임정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제 완전히 새롭게 없애고 새롭게 다시 출발하자.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창조파가 되겠죠. 대표적인 사람이 뭐 그 신채호라든지 문창범, 신숙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만 바꿔서 하면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안창호 등이 이제 개조파가 되겠습니다. 여운형 등등등등. 그래서 국민 대표회의가 1923년 모든 해외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이 임정이 앞나라고 논의를 했는데 결국 합의를 못 보고 이런 분쟁 속에서 다 떠나게 됩니다.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정부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탄핵시키고 이 대통령 박은식을 취임한 다음에 헌법을 바꿔서 이제 그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개헌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각 책임제라든지 집단 지도체제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서 리더가 없는 그런 구심점에는 임정의 위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고 김구 선생이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한인애국단을 조직해서 1931년 이듬해에 이봉창, 윤봉길 의거를 이루면서 중국 국민당이 지원을 받기까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13번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를 연필해서 옳게 고른 것은 대한민국 정부 내각 책임제와 국무령제 채택. 제가 방금 전 얘기했었죠. 국민대표회의 개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임정을 떠나게 되고 그 해결책으로 1925년에 이승만을 탄핵을 하고 박은식을 2대 대통령으로 취임시킨 다음에 바로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게 됩니다. 박은식은 뭐 한 달도 못 돼서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러면서 내각 책임제와 그 뭐 일종의 뭐 내각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국무령제를 되는데 대통령제보다는 이제 그 뭐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좀 힘들고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임정에 침체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임정의 개헌 문제가 나왔는데 1차가 바로 이러한 25년에 이제 내각 책임제, 국무령제 그러한 것이 되겠고요. 자, 2차 개헌이 이제 1900 잠깐 이게 2차가 되겠고 이제 1차는 뭐냐면 이제 1차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통합이 되기 전에 상해에서 임시 의정원에 따라서 이제 된 것이고요. 그때는 약간 이제 그 대통령제가 이제 확립되기 전이었고 1차 때 통합으로 이제 되면서 1919년 9월 대통령제로 이제 된 것이죠. 3차 때는 1927년이고 이때는 이제 국무위원 이제 더 리더십이 떨어져서 국무령도 아니고 이제 국무위원 중심의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이제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중일 전쟁 이후 이제 충칭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4차 개헌이 이제 1940년에 있었는데 이때는 주석제라고 해서 대통령제보다 더 강한 단일 지도체로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민혁당의 뭐 김규식, 김원봉 이런 사람들이 합류하는 이제 5차 개헌 마지막 1944년 5차 개헌 때는 주석, 부주석 체제가 되고 부주석에는 민혁당 출신의 김규식이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14번. 다음 공고가 발표된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활동을 오는 것은 자, 본 정부는 어쩌고저쩌고 임시 의정을 행해서 이게 이제 입법부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제 임시정부의 조직계획을 변경했으니 국무위원회 주석과 국무위원을 모두 의회에서 선출하여 종전에 국무위원께 주석을 호선하던 제도를 폐하였다. 자, 그러면 이 주석이 일단 제도라는 게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자, 국무위원회 주석은 일반 어, 국무를 처리하면은 총리격을 가졌고 그 외에 정부를 대표하여 국군을 총감하는 권리를 설정하였으니 이 방면으로는 국가 원수격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 굉장히 이제 굉장히 이제 세진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주석제가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1940년이 되겠고 이제 주석 부주석이 나오는 것이 1944년인데 자, 이것만 갖고는 이제 부주석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주석이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1940년 이후에 그런 활동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파리 강화의 독립청원서를 표출하였다. 이것은 임시정부가 출범한 당시예요. 그래서 이제 신한청년단의 김규식이 파리 강화의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는데 이 김규식을 임시정부에서 이제 파리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정의 외교 총장 또는 외교부장, 이제 외무부 장관에 이제 임명을 해서 이 일을 계속 추진하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신한청년과 임정 둘 다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1919년에 있었고 틀리고 자 삼균주의의 바탕을 둔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이게 1941년 11월에 발표되었죠. 그러니까 요게 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부주석이란 말이 따로 없으니까 이것은 이제 주석 체제가 되는 것은 확실하고 주석 체제가 1940년이니까 41년에 건국강령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장투쟁을 위해서 임정의 그 직하를 자처하는 부대가 바로 만주의 3부부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중에서 이제 참의부가 조직된 시기는 1923년이 되겠습니다. 국민대표회의 아까도 나왔지만 이게 23년이고 임시사로 편찬을 두 한일관계 사료집을 발행하였다. 이건 임정 초기에 그러한 활동이 됩니다. 1919년 임정이 출범할 당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 주석제 개헌하고 이제 관련이 있고요. 자, 다음 15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외의 사실로 오는 것은 자, 중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자, 이게 아까 문제에서 이제 봤던 것 같기도 한데요. 잠시만요. 네. 예.
제가 실수로 이걸 하나를 더 이제 에, 했던 것 같으네요. 자, 이거는 이미 했었고요. 자, 다음. 자, 16번. 밑줄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전개됐던 이 운동. 바로 이게 1926년 했던 60만 세 운동이죠. 예. 자, 여기 학생들이 했다는 것인데, 중앙학교. 그래서 학생과 사회주의, 그 다음에 천도교 세력, 이런 사람, 모든 세력들이 다 합작을 해서 이 운동을 이제 추진했는데, 사회주의 쪽은 발각이 돼서 학생 쪽과 천도교 쪽 이게 이제 추진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항의를 위해서 여러 세력이 합치는 민족유일당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는데, 민족유일당의 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돼서 이게 정우의 선언을 거쳐서 그 이듬해 신간의 창립으로 이어진다는 거. 예. 예.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미세 협정이 체결되는 배경이다. 이게 이제 1925년인데, 이 미세 협정이란 건 뭐냐면 이제 그 만주에서 우리 항일 무장 투쟁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 만주 당시 지역에는 여기가 이제 군벌이 있는데 이제 장장림 군벌이 있습니다. 동북 군벌. 얘네들이 좀 일제가 좀 가까워요. 일제 지원을 받아서 군벌이 되기 때문에 이 독립군에 대해서 일제가 이쪽 정부 군벌 정부가 잡으면은 인도해라 현상금을 내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항일 세력들은 군벌에도 쫓기고 중국, 일본에게도 쫓기는 이제 그러한 탄압이 있게 된 것이죠.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해 지원했다. 이것은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을 때 11월에 일어났었는데 그 다음 달에 이제 진상 조사단을 파견해서 오히려 더 폭넓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매일 신부의 훈으로 정조를 쓴 것은 1907년에 국민들의 선거로 나랏빛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다 함께 가르치자, 다 함께 분하로트, 농촌 속으로는 러시아어죠. 이게 1931년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일어난 부나로트 운동, 이제 이른바 이제 농촌 계몽 운동의 일환이죠. 동아일보와 관련된 것이고, 조선일보는 1929년부터 문자 보급 운동으로 계몽을 시켰죠. 자, 다음 17번 가나의 경문이 작성된 시기의 사실로 있었던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조의 마지막 군주였던 창덕궁 주인이 이게 바로 이제 순종이 되겠죠. 그렇다면 서거했다. 그러면 뭐 이거 60만 세랑 관련이 돼 있겠죠. 자, 그래서 인산일 자 이날 모여서 이제 투쟁하자. 이제 1926년. 자, 그다음에 조선 청년 대중에 걸기하라 광작성을 찢고 청원하라. 이게 바로 1929년에 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되죠. 1929년 11월에 발발하였습니다. 그럼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인데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민족 유일당이 이제 확산되는 계기가 되는 이제 정우의 선언과 즉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는 우리가 제휴할 수 있다. 그 결과물로 1927년에 신간회가 설립이 되죠. 1927년 2월에 이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정우의 선언. 자, 나머지 보러 가죠. 자, 의열단 단원인 김상옥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자할 1923년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이제 뭐 농촌 계몽 운동을 일으키러 방학 때 내려가는 거. 분나루트 운동은 1931년부터 암태도 소작쟁이 일제 시대야 최대 소작쟁이 암태도 소작쟁이 1923년 105인 사건 데라우치 총독함 사건 이거는 1911년에 있었고요. 신민회가 비밀결사 애국계몽 조직 단체 신민회가 해체되는 계기가 됐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가 기사에 보도된 사건에 대한 제목은 무슨 광주 고보 중학생 간의 충돌 사건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되겠죠. 자, 이게 왜 일어났느냐? 자, 광주에서 낮으로 이제 통학 열차에서 일본인 학생들이 한국인 여학생을 이제 희롱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인 남학생과 이제 치고받고는 이제 폭행 싸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제가 조선인의 학생에게만 이제 처벌을 더 세게 한 것이에요. 그러자 이런
식민지 차별적인 것이다. 교육적으로도. 그래서 학생들이 드디어 들고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3.1운동 이후 최대의 항일운동이 돼서 뭐 전국으로까지 일부는 해외에서까지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지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신간의 그런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통한 지원 이런 것도 이제 계기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학생들이 투쟁하는 형식은 바로 학교 수업 때려치는 거 바로 동맹휴학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어떠한 것과 관련된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순종 인상일을 계기로 했다. 이거 60만 세죠. 예. 일제 무장 통치를 완화시키고 대한민국 이정부가 수립된 계기. 이거는 3.1운동이죠. 대한민국 신보의 후원 속에 정부 작성한 거. 물론 대한민국신보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신보가 특히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데 국민의 성금으로 나라 비대국자는 국채 보상 운동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